네, 안녕하세요.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서준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는 원래 이제 일본 부동산 특징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프로테크 동향을 좀 설명하려 했는데 시간이 이제 25분으로 좀 줄어들어 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약간 간략하게 압축해서 설명하고 프로테크 동향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일본 부동산 시장의 특징, 프롭테크를 합쳐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프롭테크의 주요 이슈를 해가지고 한 10개에 대해서 한 주요 이슈, 주요 업체들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프롭테크에 대한 시사점. 그러니까 저희 쪽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개항보다는 우리 프롭테크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참조할 수 있을 것인지 벤치마킹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프롭테크 시장은 이제 15년 이후에 연평균 20% 성장해가지고 2000년도에 한 6.7조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일본 전체 부동산 시장이 약 한 930조, 그러니까 약 거의 1000조 가깝기 때문에 일본 부동산 시장에 비해서는 한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본 리츠 시장으로 보면 한 15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일본 리츠 시장과 비교했을 때 한 5% 정도 아마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본 전체 부동산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크지는 않다고 하지만은 높은 규모로 성장하고 있고 또한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B2B 아직까지는 이제 B2C가 한 전체의 한 66% 차지하고 있지만은 B2B 부분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제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요거는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제 어떤 이제 스테이크홀더 그리고 이제 좀 밸류 체인과 이어진 이제 스테이크홀더를 좀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 뭐 기술적인 거는 프로테크가 보면 다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그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업은 크게 이제 개발적인 부분들, 앞에 있는 개발 영역에 있는 부분들하고 보유 관리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본 부동산은 이제 특히 밑지나 그런 주요 디벨로퍼가 개발부터 보유 관리까지 전 영역을 밸류 체인을 다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프로테크 부분들은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그런 조그만 이제 물건 토지 건물 매입이나 상품 개발이나 대출, 이제 관리 위탁, 그 조그맣게 써 있는 어떤 스테이크 홀더 그 사이에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을 통해 가지고 과정을 줄이거나 시간을 줄이거나 사람을 줄이거나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밸류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 프로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프로테크의 관점은 이 사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잘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부동산 업계 이슈를 6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크게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투명성, 리테일 애저 서비스, 언택트, 중고, 빈집인데요. 기본적으로 일본은 이제 부동산 시장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부동산의 어떤 가치가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부터 또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이 80년대 했다 하락한 다음에 미니 버블이라고 2008년 이후에 한 번쯤 올랐지만은 또 하락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15년까지는 거의 이제 그 이하로 2008년 이하 수준에다가 2015년 이후부터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 인식은 집은 사지 않는 것으로, 집은 빌리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시장이 임대 시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영끌을 하는 시장이지만은 일본은 그게 아니라 이제 집 사면은 안 되고 집 사둔 사람들은 그냥 옛날 만화 짱구 같은 거 보면 짱구 아빠가 90년대 집을 아주 비싸게 샀는데 지금 값이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고령화가 되고 있고 인구가 줄고 있는 시장입니다. 인구 줄는 시장 상황에서 그나마 도쿄만 오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디지털 변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갖고 있고 또한 이제 투명성 같은 경우 일본이 아까 부동산 시장이 세계 2위 시장인데 투명성은 세계 16입니다. 한국은 참고로 30위 정도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셀러가 중심으로 자기네가 그냥 가격을 조정해가지고 공개되지 않는 그 시장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 IT 쓰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들 많이 갖고 있고 이제 거기는 그런 상황에서 투명성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이제 틈을 노리고 이제 프로테크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테일 애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위성 오피스, 거점 오피스 등을 해가 재택근무에 인한 그러니까
직주 근접이 직장과 가까운 주거가 아니라 주거와 가까운 직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쓰비 부동산, 미쓰비시 지쇼나 그런 식의 어떤 디벨로퍼나 건설사 등이 자기네가 갖고 있는 오피스 등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임대가 아니라 거기 서비스하는 타임 차지를 붙이는 그런 서비스로 변화하고 그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택트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이 이슈된 부분인데 과거에는 앞에 미국도 마찬가지였듯이 집을 빌리거나 살려면 자기부터 서류 들고 가서 연락해가지고 만나서 확인하고 하는 건데 게다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도 줄고 1인 가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도쿄에 있는 한 집을 이제 임대해서 빌리려고 해도 집주인이 없거나 임차인이 없어가지고 집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걸로 이제 또 시간 또 한두 달 더 미뤄지는 거죠. 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언택트로 만나지 않고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VR로 보든지 아니면 스마트 락으로 통해 가지고 사람이 없어도 책임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내람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게 먹히고 중개인들에게도 이제 가치로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 시장은 34.4%는 이제 중고 시장에 대한 규모입니다. 일본과 미국과 일본은 이제 한번 살면은 이제 거의 그냥 한번 이사해가지고 집을 사면은 평생 살고 이제 임대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냥 쭉 사는 시스템입니다. 이사를 별로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면 이사를 안 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중고 시장에 대한 규모가 좀 적습니다. 미국이 한 90.8%. 그리고 영국이 한 85% 정도의 중고 거래가 나타나고 있는데 중고 이제 매매 거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은 그게 적은데 최근에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리고 부가적으로 일본은 이제 빈집이 고령화가 되면서 빈집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블도 한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집이 전체의 한 1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도 하고 있지만은 그런 도시재생의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사업 모델로서 빈집을 고치고 개량해서 다시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이제 일본의 이제 프로테크 이제 카오스 맵은 다음과 같은데 간략 이게 멀리서 보니까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그냥 개양을 설명하면은 이게 저희가 있는 프로테크 이제 중개 툴하고 매니지먼트 툴이 이제 일본 시장에서는 되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우리나라 봤을 때는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마켓플레이스 쪽이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중개 툴, 부동산 관리 툴이 가장 많이 차이가 나고 있고 그런 부분이 한국과 좀 큰 부분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뜨고 있는 것들이 이제 가격 예측하고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정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부동산 계약서나 임대료 같은 그 정보들을 이제 중개사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에 대한 이제 R2P 같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물건을 매칭해주는 매칭 서비스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R, AR, 그러니까 XR이라고 하는 그런 VR, AR이나 IoT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일본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투자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부분은 이제 위쪽에 그런 툴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시기별로 보면은 2018년이나 2020년까지의 어떤 업체 수의 비교가 있고요. 그리고 증감은 이제 2018년에 비해서 20년도가 얼마나 더 증가했는지에 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밸류 체인상으로 구분했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부분이 보면은 영업이라고 하는 영업을 제가 이제 PM하고 LM 부분, 그 리싱 매니지먼트하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영업이라고 하는데 그쪽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뭐 조달이나 리노베이션 측면에서의 개발적인 부분들 그리고 스페이스 쉐어링이라 하는 부분도 하고 IoT 부분의 이제 관리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매니지먼트 툴, 부동산 PM 업무를 효율화하고 한다든지 뭐 CRE가 CRE나 CRM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고객 정보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IP 이제 애저 서비스 같은 부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임대 중개에 대한 브로케이지 툴 같은 경우도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개업소의 RPA에 대한 부분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테크 주요 이슈에 대해서 2019년도에 주로 나타난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를 9가지 플러스 한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주요 이슈가 일본 온라인으로 이제 주택 구입 신청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라쿠텐에서 새로 이제 작년에 새로 등장한 건데요. 마이홈 마켓인데, 그러니까 라쿠텐 같은 경우 뭐 다 아시겠지만은 좀 간략하게 설명, 한국의 한 11번가 같은 이제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 업체에서 신규 주택에 이제 아직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까지 아니고 신규 주택 건설하는 걸, 새롭게 건설하는 표준 주택 건설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상품 구매하듯이 이런 표준 주택에 한 개 구매할 거니까 두 개 구매할 거 장바구니 넣어가지고 구매하는 그런 것들을 이미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놔가지고 사람들 인식이 그럼 앞으로는 이제 주택 구입이 부동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냥 플랫폼 사이트에서 이렇게 구매할 수 있겠네 하는 인식의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거는 좀 인도 업체인데요. 오이오라고 하는 그런 업체가 이제 하는 이제 주택 거주 서비스입니다. 이제 전근을 했거나 이제 유학을 했거나 이제 재택근무를 통해 가지고 좀 딴 데 좀 있고 싶거나 할 때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를 살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일본에서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내세우는 뭐 테마 같은 게 어떤 자연 속의 집을 한 몇 달간 거주하세요. 우리나라도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대신에 강남에 한 달 살기는 잘 어려운 부분인데 얘네는 이제 다이칸야마에 집해가지고 다이칸야마가 한국의 청담동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의 이제 동네인데 다이칸야마에서 한번 살아보는 뭐 그런 식의 살다가 일도 하고 그런 집도 이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마트폰 하나로 이제 바로 그냥 뚜뚜뚜 눌러가지고 딱 하면은 스마트폰에서 거의 이미 이제 퍼니처가 되어 있는 그런 집에 이제 두 달간 살 수 있는 한 달, 두 달 뭐 더 살 수도 있고 한 달씩 연장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구입이 가능해진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세키세이 하우스라고 그러니까 건설사 주택 종합 건설사 합쳐가지고 일본 제 2위 업체인데 거기가 이제 KDDI 그러니까 한 KT 정도 규모의 어떤 통신사 그리고 히타치라고 하는 옛날 전기였다가 IT로 변화한 이제 그런 업체랑 결합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키세이 하우스가 건설한 주택을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런 업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블록체인을 써가지고 이제 암호화 시킨 다음에 자기가 바로 앱 하나로 해서 세키세이 하우스 집을 바로 들어가서 거래해서 계약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만들고 2020년에 상용화한다고 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아까도 많이 얘기했듯이 아이바이어 이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고 부동산 재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참 이렇게 미국도 그랬고 아까 여기 프롭테크 이후 얘기 설명도 했지만은 간략하게 하면은 집을 구매하면 평균 일본 같은 경우에 집을 이제 팔려고 내놓으면은 이제 임대주택 뭐 하듯이 난 사람들에게 자기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려면 한 2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느낌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아파트 산다고 하시지 마시고 집을 파는 것도 상가를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을 파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개념으로 시간과 이제 실사도 하고 뜸을 들여서 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그 사업을 이 사람들은 이제 최단으로 이틀 만에 줄여주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것들을 줄여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그냥 아이바이어 하는 업체가 매수를 해서 그 업체가 다시 이제 업체를 샀으니까 그러니까 2개월 걸릴 거 이틀로 줄였으니까 조금 싸게 살 수 있거나 그리고 또 싸게 산 다음에 그냥 싸게 사서 그대로 팔면 또 가치가 안 나오니까 그거를 또 이제 리노베이션 해야겠죠. 리노베이션 해서 밸류업을 시켜서 다시 팔아버리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스무타스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미츠부동산도 이제 아파트를 하나 사서 자기네가 또 리노베이션 해서 다시 또 분양해버리고 그 도쿄부동산도 그냥 임대 아파트를 자기네가 고쳐가 밸류업 해가지고 분양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중고 사업은 이제 기존의 아이바이어라는 그런 거 하기 전에도 노무라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의 조금 오피스를 그러니까 중소규모의 낡은 오피스를 PM으로 해가지고 프리미엄 미드사이즈 오피스라고 해가지고 그걸 밸류업해서 하는 사업들은 이미 했는데 이런 것도 약간 프로테크적인 걸 도입해가지고 하는 것들도 이제 본격화되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일본에서는 이제 부동산 업무의 디지털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DX라고 하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DT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비해서 더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뭐 업체가 손으로 쓰거나 조금 된 데가 엑셀로 좀 쓰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할 때 부동산 임대를 이제 빌리려고 하면은
팩스를 보내거나 팩스 받아서 서류 다 떼어보고 전화해서 여기 계시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전화해가지고 또 다음 분 어떻습니까? 그런 걸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뭐 라인 일본은 라인이 더 유명하니까 라인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물건 정보가 뜨던지 그런 거 라인을 통해 가지고 언제 예약 가능합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이제 사업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탄디 같은 경우는 이제 GA 테크놀로지라고 일본 J리그 선수가 차린 이제 프로테크 업체가 다시 또 인수한 업체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뒷받침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리회사 대상으로 이제 여기가 원래는 이제 친타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최근에 리윤리제 가지고 이탄디 BB라고 하는 건데 이제 물건 DB를 구축해주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중개사 업체에 물건 DB를 구축해주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 중개사 대상으로 CRM 고객 관리하고 영상 통화 등 그런 것들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팅,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제 로봇 채수로 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 영상 통화해서 고객하고 할 때 직접 안 만나고도 언택트로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B2C 부분에서는 이제 임차인 대상으로 방문 예약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B2B, B2C들을 이제 중개 업체들에게 메리트가 되고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슈로는 이제 AI고 빅데이터를 이제 활용하고 있는 이제 그런 가격에 대한 이제 서비스들이 도입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좀 우리나라 아파트 생각하시면은 안 되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땅이 제일 중요하고 건물은 별로 그렇게 덜 중요한 그러니까 전체에서 한 20~30% 중요하다 보면 같이 해서 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땅 보면은 땅 위치 보면은 대충 가격이 얼마겠거니 할 수 있지만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땅도 땅이지만은 건물이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같은 위치라도 뭐 낡았냐 어땠냐 뭐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값이 막 다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이용해서 부동산 업계가 많이 이제 좀 해먹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줄이는 프로테크로 줄여서 AI나 빅데이터 통해 가지고 이제 다양한 데이터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요 가격은 얼마 나온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콘도라고 하는 아파트 맨션 가는 거에 대한 이제 ES로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한 거고요. 홈마 같은 경우는 그거 아니라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본다면 아파트를 뭐 AI를 통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치를 좀 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부동산 114나 뭐 그런 데서 정보가 이미 나와 있고 호가든 뭐든 나와 있지만은 대신에 상업용 부동산 조그만 상가 같은 경우에 그 가치를 매기는 시장 같은 거나 아니면은 단독주택 별장 그런 식의 어떤 다른 시장에서 그런 걸 도입했을 때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의 좀 관점은 좀 달리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언택트가 심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만나기 좀 어렵기 때문에 VR로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브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개 찾아가면은 VR 쓰는 걸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스몰 같은 경우는 이제 초록차이나 유명한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거의 부동산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부동산 114나 같은 그런 다양한 이제 플랫폼 업체인데 거기에서는 하고 있는 거기서도 이제 이미 이제 VR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VR 퀄리티로 봤을 때는 사실 스모보다는 너브가 조금 더 성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오히려 좀 게임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에서는 이제 주요 이슈가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2018년도부터 이미 이제 일하는 방식이 혁명이라는 말이 생겨났거든요. 그러니까 고령화가 이미 돼서 일본 같은 경우는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전체의 6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그러니까 15세부터 65세 인구는 거의 이제 그 사이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 이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은 일할 사람 없어진다. 그럼 일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누구를 써야 되냐? 외국인 써야 되고 그리고 여성 인력도 많이 써야 되고 고령자 써야 된다. 그럼 그들을 쓰려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아직도 그렇지만 밤새서 일하거나 그리고 9 to 5로 일하거나 하면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유연 근무해야 되고 어디서든 그러니까 근무의 시간도 유연해야 되고 근무의 장소도 유연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니드들이 막 증가하고 있고 게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업무 공간에 대해서 자율성이 좀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슈들이 상황에서 이제 미시 부동산은 이제 워크 스타일링 같은 거 내었습니다. 요거 왼쪽 거는 워크 스타일링 플렉스인데 그거는 이제 가변형 공유 오피스니까 기본적으로 미시 부동산의 주요 고객은 대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도심 지역에 아주 핵심 지역에 있는 그런 큰 기업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을 위해나 그런 스타트업을 위해서도 그 사람들의 일부 이제 가변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스타트업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가변형 공유 오피스고 여기는 이제 오른쪽은 이제 쉐어라고 하는 건데 거점 오피스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만약에 큰 기업이 어디 출장 갔다 외근 나가 출장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외근 나서 갔다가 다시 본사 돌아오지 않고 그냥 거기 거점 오피스에서 위스에 갖고 있는 그 건물 여러 개 건물 중에 동경 중에 어떤 지점에 있는 거기 쉐어 들어가서 거기서 일하고 퇴근하면 된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오피스 이제 쉐어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숙박도 있고 잘 수도 있고 샤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회의도 할 수 있는데 회의 같은 거 할 때 딴 데서 못 듣게 약간의 소음, 노이즈도 주고 있고 그리고 뭐 그런 인터넷 같은 거 할 때 다 보안 다 돼 있고 보안 같은 거 되게 철저하게 돼 있고 사무용품 다 대여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식의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고 여성들은 이제 저 그림을 이제 파우더룸 해가지고 이제 그런 화장 같은 것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이제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온워크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 외에도 이제 오프워크 같은 부분도 할 수 있습니다. 미찌 부동산이 이제 MOT 미찌 오피스 포 투모로우 그리고 워크라이프 브릿지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그러니까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얘네들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이 사람들을 더 최대로 올려서 더 많은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멤버십 라운지나 뭐 웰리스나 뭐 컨퍼런스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 등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업들한테 B2B로 돈을 이제 임대료 받고 이제 기본료 받고 사용료 받고 하는 식의 그런 요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워크라이프 브릿지가는 맞벌이 부부나 워킹맘을 위해서 그런 케어 서비스 제공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와 그런 주요하는 교육 업체랑 협업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미쓰비시 지쇼가 이제 아까 미쓰비 부동산이 디벨로퍼 1이고 미쓰비시 지쇼가 디벨로퍼 2인데 여기는 좀 차별화되는 방식으로 어떤 위어커 같은 그런 공유 오피스 방식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기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위어크 처음 할 때 스타트업끼리 이제 뭉치고 파티하고 하면 알아서 잘 모이겠지 하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 일본 사람도 샤이하기 때문에 같이 뭉쳐놔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아예 강제로 묶어놓는 방식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지지 재팬 같은 경우는 뭐 IT 헬스케어 같은 이제 이미 성장 기업하고 이제 벤처 캐피탈을 아예 묶어버려 같이 묶어서 해버리는 이제 그런 오피스를 했고 그리고 인스파이어드 랩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SAP의 그런 프레임워크를 써가지고 아예 거기서 그 프로그램 마련해가지고 너네 불러서 교육시키고 뭐 하고 세미나하고 계속 아예 붙잡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피노랩 같은 경우는 ISID라고 덴츠가 하는 이제 그런 광고에서 덴츠가 하는 거에서 핀테크 관련된 정보를 막 계속 여기다 자료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아예 공부시켜주고 교육시켜줄 테니까 들어와라 하는 식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코워킹 것도 그냥 이 공간 묶어서, 그러니까 이제 전대업으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하는 방식으로서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이제 미쓰이나 미쓰비시쇼가 좀 강한 것들은 또 자기네 오피스 안에서 운영하는 오피스 안에서 하기 때문에 위워크 같은 경우는 일반 오피스를 전대에서 빌린 다음에 또 해가지고 운영이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는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해서 이제 요금제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상에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런 디벨로퍼나 그리고 이제 건설사, 그러니까 빌딩을 갖고 있는 건설사 등이 지금 자기네 하는 업체에서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 요거는 이제 좀 추가로 뭐 프로젝트가 추가는 아니지만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점 오피스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JTB라는 여행사가 NEC라는 이제 통신사랑 협력해가지고 그러니까 IT 업체 협력해가지고 호텔 자체를 거점 오피스로 이제 이용하는 서비스를 론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호텔이든지 호텔 이제 자기 팀 모아가지고 그런 호텔이든지 해가지고 계약하면 스마트폰으로 눌러서 가면은 이 호텔에서 자기가 하루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론치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테크 방식도 있다는 걸로 좀 참고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는 IoT를 활용한 스마트홈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다이아하우스라고 이제 건설업 1위 업체인데 이건 좀 고급 주택의 이제 서비스로 하는 부분입니다. 다이아 커넥트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구글하고 협력했고 라이프 어시스트라는 이제 프로테크 업체 협력했는데
집에서는 구글 홈을 이용해서 다 잘 아시겠지만 뭐 전등도 켜고 뭐 온도 조절하고 다 하는 걸 다 컨트롤하고 있고, 밖에서는 구글 홈에서는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라이프 어시스트라는 기능에서 밖에서 애가 막 이제 뭐 하고 있을 때 난방도 올려주고 뭐 켜주고 하는, 밖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는 집안 내외부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스마트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우스콤이라고 하는 업체는 이제 IoT 기술은 이제 사실 건설업체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여기가 좀 더 가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방 가치를 조금 더 솔루션화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돈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측정하고 있는 거 온도, 습도, 조도, 소음 등을 데이터를 막 모아가지고 여기는 시끄러운 지역인지 여기는 습도가 괜찮은 지역인지 그것들을 해서 가치 나중에는 이제 그 방에 대한 가치를 매기기 위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업체입니다. 향후에 단순하게 IoT가 그냥 뭐 건드리면 전등 켜지고 자동 켜지고 그것을 넘어서 이 방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뭐 이어졌지 어떤 건물 관리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오바야시는 일본 건설 한 3위 업체인데요. 여기 같은 건 자기네 갖고 있는 스마트 빌딩에 대해서 이미 컨트롤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허니웰 뭐 그런 식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앱으로 실내 온도가 더우면은 앱으로 조절하거나, 그리고 AI 카메라가 특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재미있는 부분은 다이세이라고 하는 이제 일본 5위 건설업체인데요. 거기는 이제 지분을 투자해가지고 T 프렌드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밤새서 일을 하신 분은 알겠지만 그런 오피스 같은 세콤 와가지고 이제 누구 밤새서 일하고 있나 없나 막 감시하는데, 세콤 아저씨가 오는 게 아니라 드론이 와가지고 감시를 합니다. 드론이 한 1.8m 높이로 막 돌아다녀가지고 도둑놈이 있는지 아니면 잔업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경우 이제 일본의 또 이슈가 블랙 기업이라고 밤새 일하다가 죽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하게 다 퇴근해야 되는데 몰래 또 일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이제 투자하는 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모리 같은 경우 일본 비상장 업체지만 꽤 이제 큰 디벨로퍼인데 잘 아시겠죠. 모리 트러스트가 이제 로봇 업체에다가 투자해가지고 로봇 딜리버리 서비스들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정부 차원이나 뭐 그런 좀 재밌을 부분이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해가지고 부동산 정보를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직까지 일본 정부에서 하기보다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ADRE 컨소시엄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라이프리나 엔티티 데이터나 그리고 미쓰비시 그리고 젠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일본 같은 이제 일본에서의 어떤 데이터 정보가 무슨 3가 어떤 거는 숫자로 3 써 있고 어떤 거는 한자로 써 있고 그런 거에 데이터 다르니까 인식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다 통일시키려고, 전체 데이터에 다 통합시키려고 해서 공통 아이디를 부여하고, 그런 것들을 일단은 회원사 연계해서 공통 아이디로 쓸 수 있게 나중에는 전체로 배포하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요거는 이제 2019년도에 큰 이슈는 아니고 그 전에도 좀 나왔던 이슈인데요. 일본에서 아까 나왔던 부동산 자체의 이제 큰 이슈인 빈집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푸냐에 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빈집 테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빈집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빈집 자체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넥스트가 이제 뭐 넥스트도 있고 앞에 나왔던 라이프리라는 그런 업체들도 정보를 모으고 있는데, 각 지자체가 이제 모으고 있던 이제 빈집이나 공토 정보를 이제 일원화하거나, 그리고 그런 이제 거기서 또 일원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빈집 조사를 할 때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 카메라를 이용하거나 드론 같은 무인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그런 것도 VR을 이용해 가지고 전후를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런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조금 더 서비스하는 걸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카리아게 재팬이라고 하는 업체 같은 경우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런 것도 이제 현재 이제 빈집이나 빈 건물, 그러니까 빈집에 대한 정보하고 그걸 빈 건물에 대한 종합 상단 창구로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자기네가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하고 빈집을 갖고 있는 업체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러니까 도시 재생 사업을 하나 이제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이제 빈집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아마 대부분 고령화돼서 원래
남편이 뭐 돌아가셨거나 해가지고 이제 자식이 가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유자들은 자기네가 이거 재건축을 해서 하면은 팔 수 있게 하겠지만은 운영할 돈도 없고, 그리고 임차인들은 이제 좀 싸게 사고 싶은 거니까 그 틈을 이제 해주는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한 10개 정도에 대해서 일본 프로테크 좀 우리나라 시장에서 조금 나중에 최근 변하고 있는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접목해보고 괜찮은 업체들을 좀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이제 시사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보는 관점, 프로테크는 이제 기술력은 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IT 많이 하시던 분들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다 똘똘하신 분이라고 해가지고 다 인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기술이 뭐 없어서 뭐 못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이디어는 다 있는데, 어떤 프로테크에 있어서 앞으로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정치 너무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래픽을 만드는 사업이 있고 돈을 버는 사업이 있는데, 아직 초창기라고 하지만은 트래픽을 만드는 사업에 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 멋있게 보여, 이렇게 잘 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이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좀 건방지지만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협력이 많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현재 이제 국내 부동산 시장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동성 자체가 너무 증가해가지고 뭐 죽어도 영끌이지만 상업도 오버슈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제 좀 이제 그런 것들은 거품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거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제 앞으로 결국은 이제 저성장이 결국 들어가고, 그리고 한국은 이미 고령화되었고 인구는 더 이제 여기 출산율도 벌써 0.몇% 1 이하로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고령화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을 분명히 프로테크는 건져낼 걸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결국은 DT가 될 것이고, 모든 건 데이터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관리 효율이나, 그러니까 아까 했던 이제 PM, LM, FM 부분에 대한 그 관리에 대한 분명히 임대와 관리에 대한 부분이 커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떤 투자하는 업체에서 이제 VC만 아니라 디벨로퍼나 그리고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도 어떤 기술을 이제 프로테크를 사야 할 것인데, 거기에 봤을 때 어떤 좋아 보이는 기술 살 것인지, 이게 뭐 프로텍트 뜨니까 사자가 아니라 진짜 좋은 기술 살 것인지, 우리 회사에 필요한 게 살 것인지, 거기에 대한 관점도 좀 많이 생각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이제 B2C만 보지 말고 B2B나 B2G를 좀 봐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도 프로테크 이제 협회의 어떤 목적이겠지만은, 다양한 프로테크뿐만 아니라 프로테크끼리만이 아니라 건설사, 디벨로퍼, 운용사, 군용사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간략하게 조금 뒷부분만 좀 더 설명하면은, 아까 했던 비즈니스 모델 관련해 가지고 뭐 다 아시겠지만은 아마존입니다. 이제 아마존의 어떤 사업 모델은 결국 아마존은 고객 트래픽을 많이 모았죠. 트래픽 해가지고 거기서 그런, 사실 아마존 자체 거기 안에서의 그건 적자지만은 사실 돈을 버는 것은 아마존 그 서버 이용료, AWS 아마존 서비스 이용료 같은 그런 서버 이용료하고 물류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 돈을 벌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사람을 모으는 부분은 아마존이라는 그 사이트 안에서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다 뭉쳤지만은, 진짜 돈 버는 거는 물류하고 그리고 서버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의 부동산 프로테크도 지금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어떤 부분에서 돈을 벌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미찌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30일 벤처스라 해가지고 막 투자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AI 카메라 같은 옵티미랑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일본의 어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아까 공유 오피스나 공유 경제나 시큐리티, IoT, 건물 질 때 어떤 식의 프로테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조금 더 새로운 부분은 미쯔비시 지쇼 같은 경우는
이미 거기는 DX를 많이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15년 자체적인 DX를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지금 미쯔비시 지쇼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자기네 건물, 뭐 주택이든 뭐든 그걸 통해 가지고 스마트로 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입력해서 자기네 자체에서 앱 하나로 다 그런 거 아까 했던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기네가 혼자 하지 않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아까 했던 프로테크 업체들과 합쳐가지고 홈즈나 뭐 리나우나 군룸이나 무슨 생활이나 그런 것들 같이 해가지고 이미 협력 단계를 모색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건설 회사나 그리고 디벨로퍼도 이런 식의 어떤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이 사례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간략하지만은 부동산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이제 소유에서 이용으로 서비스에 대한 판매고 그리고 서비스 운영에서 주동산 자체가 이런 흐름이 변하고 있는 거는 다 건설사든지 디벨로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프로테크가 어떤 식의 가치를 줄 것인지를 많이 고민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